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본격적인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어제부터 차고지가 없는 중대형차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과태료 부담을 피해보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차고지가 없는 차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방법을 찾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주차장을 빌리려니 임대료 부담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주차장 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차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공용 주차장. 그런 걸로 하지 그냥 차고지 할 만한 맨땅은 없어요. 전부 다 빌딩이니까. 도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6만여 대 가운데 아직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차량은 2,400여 대. 주택에 차고지가 없거나 원도심 등 주택 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1, 2차에 걸친 차고지 확보 명령과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에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벌써부터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차량을 이전 등록한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편법을 쓰는 건데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옛날같이 제주는 제주 이렇게 쓰여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거에 이제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국 번호판이라 가지고 그런 거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경차와 소형 차량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편법 차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요즘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기온이 높고 다습한 날씨에 모기 개체 수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상가 골목. 보건소 직원들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지난달 초부터 나타난 모기들이 최근 급증하자 상가 주민들이 방역을 요청한 겁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모기가 어쩌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까맣게 몰려들어오는 식으로 방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기종적으로. 그런데도 그 모기가 안 없어지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하천 인근 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고 물 웅덩이까지 있어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취약지입니다.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이달 첫째 주 이틀 동안 채집된 모기 수는 85마리. 보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겨울 큰 추위가 없었던 데다 최근 들어서는 사흘 중 이틀꼴로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습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3건 정도 들어왔는데 모기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다 보니까 방역민을 하루에 한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방역수를 합니다만은 코로나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에 작년보다 보름 일찍 일본 내염 모기도 출현한 상황. 이른 장마에 고온다습한 날씨로 올여름 모기와의 전쟁도 빨라진 가운데 주변 물 웅덩이 제거 등 모기 취약지 관리와 철저한 방역이 어느 해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물티슈를 무심코 변기에 흘려버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막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개인 정화조가 있던 과거와 달리 오수 처리 방식이 바뀌어서인데 가정에서 막히지 않더라도 중개 펌프장이나 하수 처리장에서는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속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째 반려견과 함께 원룸에 살고 있는 김모 씨. 반려견 위생 처리를 위해 물티슈를 쓰고 사용한 물티슈는 변기에 버립니다. 따로 보관해 버리기 불편하고 변기 막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막힐 줄 알았는데
걱정은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두 번 버리다 보니까 슬슬 막힌 것도 없고 내려가서 계속 버리게 됐어요.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도 가정 내 변기에서 막힘없이 내려가는 이유는 오수 처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공공하수 처리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재 도내 가구의 78%는 개별 정화조 대신 분류식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화조가 있던 과거에는 배관이 좁고 정화조 공간도 엽소에 오수가 흐르는 압력이 약했던 반면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뀌면서 배관 직경이 75에서 100mm로 커지고 중계 펌프장까지 뻥 뚫려 있어 압력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화조가 없고 막바로 나가니까 그냥 계속 휴지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물티슈하고 물티슈는 그냥 빨리 통과돼가지고 CO2가 나가는 시스템이 요즘. 잦은 막힘 사고와 악취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수 처리 방식을 개선했지만 무분별한 물티슈 배출로 이어지면서 펌프장 고장과 오수 역류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2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도와 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도의회가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며 제주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이 무엇인지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협의하겠다며 2년 만에 마련된 제주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 하지만 회의 시작 3시간 전 도의회가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어제나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경 예산안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인데도 코로나 관련 예산이 700억 원에 그치는 반면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할 법정 필수 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비가 줄을 이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가 제안한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은 반영됐지만 사전 협의 없이 행사나 축제 같은 민간 보조금을 삭감해 부족 재원을 메우겠다는 제주도의 방침도 문제 삼았습니다. 행사를 못했을 때 12월에 정리해서 추경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예산을 먼저 감액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주 경제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태도에 이래. 하지만 이 같은 삭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구와 연관돼 있어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책협의회 무산은 유감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대유행이 되면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7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700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럼 700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대화와 타협 대신 서로 갈등만 키운 상황에서 다음 달 도의회 의장단이 바뀌게 돼서 당분간 정책협의회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평지보다는 늦지만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소백산 철쭉은 해마다 축제가 열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예전만큼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지만 장관을 이룬 철쭉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고도 1383m 소백산 연화봉.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철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짙어진 녹음 사이사이를 연분홍 꽃잎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비탈길을 걷고 또 걸은 뒤에야 만날 수 있는 장관입니다. 좋은 땀을 흘리고 정상에 올라와서 바라보는 시선,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쳐 있고 이제 어려운데 그런 것을 싹 해소하는. 해마다 열리던 철쭉제는 취소됐지만 감염과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야외로 나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곳 소백산을 찾은 탐방객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철쭉 만개와 휴일이 겹치며 모처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철쭉 구경도 하고 건강상 운동도 하고 힐링 참 왔어요.
기분도 상쾌하고. 그래도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 격한 등산을 할 때는 일상에서처럼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만큼 가장 중요한 건 거리두기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에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국립공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지인분끼리 오셔도 탐방 안전거리 2m를 유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봄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서 맞이한 소백산 철쭉. 잠시나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며 또 한 번의 계절이 변하기 전에는 부디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아침 외출할 땐 우산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양은 3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낮 동안엔 간편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1도, 서부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7도, 남부와 동부가 26도, 서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고도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 많은 비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도와 4.3 유족회가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 등 유족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정안 처리에 상호 협력하고 법률안 발의 때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4.3 유족회 등은 지난달 이채익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15번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주거지를 벗어나 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방안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하고 격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 여행을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국민 국내 여행 영향조사 결과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국민 69.9%가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여행 재개 희망 시기로는 9월 이후를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고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희망지로는 제주도가 4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비슷한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노인층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는 4곳이지만 실제 떴다 방식으로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시 표선면 등에서 1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방문 자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리와 단속이 어려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지법 서근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39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속여 15명에게 3,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두고 서귀포시 동홍동 위성곤 후보 사무실에 침입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